자, 오늘은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지점장님들이 수술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동안은 접근해서 하셨는지는 제가 뭐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이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 3대 질환에 대해서 했잖아요. 보통 보험이 이 3대 질환, 암, 뇌, 심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고객들하고의 소통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내가 보험을 좀 준비해야지 하는 것들이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경제적인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우리가 암은 치료비가 비싸니까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많으니까는 진단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옛날에 그 추세였고 요즘은 항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당되는 그런 치료비 특약들이 많이 나왔고 통원이라든지 어 그리고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에 매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특약들이 좀 발전을 해 오고 있죠. 뭐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이들 접할 수 있는 기사라든지 내용들, 뉴스를 보고 아 이게 필요하는구나. 그리고 지방에서 이 전국에 상급종합병원이 47개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쉽지는 않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그래서 통원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수술비가 왜 필요해? 예전에 그 보험의 트렌드, 특히 옛날 분들을 만나면 그런 거에 막힙니다. 나 보험 필요 없어.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란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지금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에 대한 특약들이 과거 거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3대 질병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것들, 중입자 치료가 뭔지, 표적항암이 뭔지, 뇌혈관은 스탠드를 또는 심장질환은 스탠드를 삽입하고 협심증이 뭔지 아침에 일찍 또는 주말에 보면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아, 내가 예전에 있는 거는 뇌출혈 또는 뇌졸중까지밖에 안 되니까 뇌동맥류라는 게 발병률이 높은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변경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술비에 대한 거는 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병원에 장기 입원이 줄어들었죠. 보통 14일 또는 어, 허리라든지 그리고 암 수술, 큰 수술 이외에는 2주를 넘기질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2주나 또는 침장 수술은 1박 2일로 하는 수술도 굉장히 많아요. 큰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1박 2일 동안 뭐 제세동기라든지 장치를 삽입하고 다음날 퇴원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 방법이 과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수술을 하되 수술도 그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 생활질환이라고 하는 용종이라든지 치액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담낭 제거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빈도 수술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원이 아니라 당일 수술하고도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보험은 수술이라는 개념이 없죠. 어, 보장 분석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16대 수술비 100만 원, 뭐 21대 수술비 100만 원. 이게 답니다. 질병 수술비하고.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종수술비가 1에서 3종까지 돼 있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대부분이 중대질환 쪽에 치우쳐 있고 또는 사망에 치우쳐 있지만 수술비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비가 오히려 더 고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험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나 보험 하나도 받은 게 없어. 내는 게 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생활질환. 우리가 많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술들은 대부분
다빈도 수술이고 생활질환인데 그거를 그냥 뭐 실손이라든지 내 돈을 내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술비를 우리가 특약을 가입해 있다면 오히려 더 내가 병원에 가서 이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고 내가 낸 돈보다 보험 혜택을 받았네, 너무 좋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더라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진단비에 대해서 훨씬 더 보험료도 저렴하고, 진단비는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끝나요. 재발이 돼도. 근데 수술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뭐 일부 특정 질병 수술비들은 그 질병을 수술 받으면은 이제 끝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종수술비라든지 이런 수술비들은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재발이 되더라도 약관상 약간의 뭐 면책 기간이 있는 부분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반복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굉장히 좋은 정액형의 담보기 때문에 보험료도 진단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술비. 자, 주요 질병의 연도별 수술 건수.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수술의 그 순위를 나타낸 겁니다. 백내장 수술, 척추 수술, 치액 수술, 제왕절개, 담낭, 슬관절. 이건 이제 인공관절이죠. 충수절제술. 얘는 맹장입니다. 그리고 스텐드 삽입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아마 주변에 이 수술을 한 번이라도 했다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받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나 그냥 실비에서 받았어. 왜? 실비 입원하면 입원 치료에 대한 걸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다 해주니까. 또는 일당까지 받았어. 나 보험 혜택 받았어. 하시는데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수술비 특약으로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빈도 수술 생활질환이라고 하죠. 용종대고 그리고 60세 이상의 주부들. 정형외과에 가보세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수술 받고 누워 계신 분들은 거의 8, 90%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나 또 스테인트 삽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수술 건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술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나도 해당될 수 있는 생활질환이더라. 척추 수술하신 분들 많잖아요. 치액 수술하신 분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대한민국 3위예요, 수술 순위가. 뭐 제왕절개는 이제 출산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 건수를 보고 생활 질환 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나도 어, 받을 수 있는 수술들인데 나는 제대로 돼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지. 거꾸로 얘기하면 고객님 이렇게 다빈도로 일어나는 수술 주변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수술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고객님은 제대로 되어 있으세요? 수술비 보장은 잘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치료가 근본을 제거하는 수술치료. 수술치료를 해야 근본을 제거하니까 완치도 빠르고 그래서 퇴원도 빨리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수술비에 대한 특약이 제대로 되어 있으시면 우리가 60대, 70대, 80대 가면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고객들이 상당히 나 수술비 되어 있지 않나? 잘 모르거든요. 잊어버리잖아요. 보험을 가입하면. 그러면 제가 한번 가입된 현황을 보고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벌써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술비. 자, 수술비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을 때 심장 수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더라.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심장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도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 카테터, 스텐트 삽입. 이렇게 심장에 대한 거는 수술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중대한 수술비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냐? 너 3천만 원 갖고 있냐? 그리고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럼 생활하기가 물론 이제 간단하게 뭐 제세동기를 넣거나 스텐트 삽입하는 것들은 금방금방 생활할 수 있지만 또 중대한 그런 심장질환의 수술은 오랫동안 또 입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경제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래? 실비에서 되니까 실비는 내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실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심장을 제외한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리고 건당 입원 일수 추이, 얼마를 입원을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술에 대한 정의. 자, 우리가 수술에 대한 정의 정도는 잘 알고 있으셔야 된다. 왜? 고객들한테 수술 이야기를 하는데 수술의 정의가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말로만 전문가지, 뭐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지점장님들이 이 정의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라내거나 없애버려야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상봉합술이라고 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찢어졌을 때 봉합하는 수술을 창상봉합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창상봉합술은 이 수술 기준에 보는 뭐 잘라내거나 없애버린 게 없다 보니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 뒤에 보면 등에, 절제 등에, 이 등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갖추다 보니까 분쟁이 되게 많았어요. 자, 저조차도 저희 막내가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한번 그 오른쪽 눈썹 위가 책상에서 부딪혀서 찢어져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거는 이제 잘라낸 게 없거든요. 진단서 보니까 이제 단순 봉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가입했던 KB손해보험에 제출해서 상해수술비 가입된 금액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절제, 거기서 얘기하더라고. 절단 절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의 조작이 가는 건데 이 등이라는 게 뭐냐라고 계속 이제 추궁을 했더니 결국은 거기 이제 그 담당자 말고 그 위에 있는 과장, 팀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번만 해주겠다. 이게 약관을 변경되기 전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지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옛날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창상봉합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예, 여기 단순 창상 봉합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이제 명기를 해놨죠. 이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만큼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 없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수술의 정의를 고객님,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생체, 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그런 행위를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짧은 문구지만 고객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흡입, 천자, 신경, 그다음에 미용, 목적, 피임, 검사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보상하지 않는데 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우리가 디스크 수술 많이 받았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디스크 수술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라 이건 주사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경을 이제 그 주사로 차단해서 이제 통증을 좀 없애는 시술인데 저도 목 디스크로 이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디스크로 입원하신 분들이 나 수술했어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신경차단 수술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째거나 꼬매거나 이제 이런 행위가 없었던 거, 관열 수술이나 뭐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신경차단 수술이 많기 때문에 척추 수술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신경차단술이 많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왜 수술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치료를 수술로 하더라. 그러다 보니 실비를 가입하지 않은 분들. 자, 입원해서 치료하면 그래도 내가 낸 돈의 일부는 돌려주지만 당일날 수술한 거는 뭐 15만 원, 20만 원 내가 가입한 한도밖에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술비에 대한 특약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왜? 수술로 당일날 잠깐 수술하고 퇴원시키고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많이 장비가 좋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어떤 종류가 있냐?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라고 하는 올리스크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수술비는 어떤 거냐면 상해 수술이나 질병 올리스크 수술비보다는 범위가 좀 약간은 적긴 하지만 요거는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1에서 5종까지 구분을 해놓은 수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는 수술비를 보험사별로 뭐 112대, 120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고 그룹을 져서 22대 몇 가지 질병, 또 19대 몇 가지 질병,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는 약간 약관상의 질병 코드를 보고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상해하고 질병 올리스크하고 종수술비는요, 질병, 해당 특정 질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질병을 커버하는데 상해나 질병 수술비는 모든 상해와 질병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수술비는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1에서 5종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질병, 상해, 올리스크보다는 약간 범위는 좁지만 어떤 특정 질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질병을 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는 딱 질병 코드가 하나로만 돼 있어요. 엔대 수술비는 여러 개를 이제 그룹을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 특정 질병 수술비는 어, 그냥 뇌 수술비, 심장 수술비 딱 정해져 있는 우리가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질환 수술비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게 따로 특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하죠. 각막 이식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수술비의 종류는 요 네 가지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잠시만요. 이 네 가지를 우리 그 지점장님들이 잘 기억하시면 고객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되게 좋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항해 질병 올리스크 수술비는 범위가 가장 넓다. 그리고 종수술비는 항해 질병 올리스크랑 비슷한데 수술 방법에 따라서 1에서 5종으로 구분해놨다. 그리고 엔대 수술비는 특정 질병들, 질병 코드를 그룹화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가입 금액별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특정 질병은 딱 질병 코드에 해당되는 그 하나의 단일의 질병에 대해서 수술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네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해 질병 올리스크만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종수술비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엔대 수술비만 들어갈 수 있고 특정 질병 수술비만 또 따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술비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다. 그 중에 요 두 가지는 가장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엔대 수술비하고 종수술비를 같이 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범위는 여기가 가장 넓다 그랬죠? 그리고 가입 금액은 얘는 뭐 보통 50에서 1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종수술비는 1에서 5종에 각각 종별로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엔대 수술비는 질병을 좀 지정해 놨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좀 큽니다. 왜? 해당 질병만 주니까. 위에는 질병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 금액이 작아지지만 밑으로 갈수록 특정 질병의 질병 코드에 해당되는 것만 보상을 해주니까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구성하면 최대 뭐 심장이나 뇌질환은 1억 이상도 나올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럼 진단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특약이다. 자, 정리합니다. 수술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 수술비는, 자, 모든 질병으로 수술 시에 보장하고, 보장 범위가 넓고, 금액이 대신 작습니다. 보통 성인은 30만 원에서 20만 원. 왜 종수술비랑 이제 합산되면은, 또, 누적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2, 3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금액이 작죠. 종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자, 고객들이 종수술비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질병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그게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또 근본 수술이냐 근치 수술이냐 그런 약관상의 질병 그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1에서 5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그 1에서 5종 종수술비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어떤 기준으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1에서 5종으로 구분을 해 놓은 수술비다. 보장 범위가 넓고 중대 수술의 보장 금액이 크다. 그래서 요 대체적으로 1에서 5종은요.
관열 수술, 그러니까 피를 보는 수술이죠. 칼을 대는 수술이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비관열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 엔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종수술비만 가입하면 관열 수술을 해야 보장을 받는데 엔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수술비 다 돼요. 범위가 넓어요라고 했는데 수술 방법이 관열 수술이 아니라 비관열 수술이었어요. 그럼 1에서 5종에서 보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객은 당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는 50%밖에 안 되니까. 비관혈은 또 50%만 대체적으로 되니까. 그러면 약속된 금액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엔대 수술비를 해야 되는 이유. 이래서 5종은 관열, 비관열을 구분해서 보장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엔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질병 코드를 해주기 때문에 중대질환이나 생활질환에 우리가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질병수술비나 1에서 5종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이 되겠죠. 질병수술비는 가입 금액이 뭐 최대 1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그거 갖고는 큰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근데 1에서 5종 들어갔는데 관열 수술을 아니라고 또 보장 금액이 또 달라진대요. 그러면 엔대 수술비를 우리가 같이 세트로 하게 되면 엔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기억을 하시고 어, 이 수술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는 질병수술비, 올리스크 질병수술비, 또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 세 가지가 세트다. 그 이유는 질병수술비는 너무 보장 금액이 작아요. 1에서 5종은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 관열, 비관열이랑을 나누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틀려진대요. 근데 엔대 수술비는 보험료는 작지만 보장 금액은 크고 대신 특정 질병인데 앞에 요 두 가지랑 플러스 했을 때는 관열, 비관열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럼 고객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왜 필요하구나. 굳이 여기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게 필요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죠. 왜? 또 간열, 비간열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오종 수술비 최대 들어가 봐야 1000이나 2000이잖아요. 그런데 엔대 수술비를 해놓게 되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은 뭐 1000이나 2000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보험료는 더 저렴한데. 그러면 내가 심장이나 뇌 수술을 했을 때 1000만 원밖에 안 나올 거 2000이 나올 수 있고 300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렴한 보험료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놓으시면 이게 수술비에 이제 다 합니다. 뭐 굳이 우리가 약관에 들어가서 그냥 질병 수술에 대한 정의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보상되지 아니하는 거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창상봉합술 안 되고 뭐 흡입, 인자, 그다음에 신경차단술 안 되고 미용 목적 안 되고 제왕절개는 동부나 그다음 메리츠에서는 종수술비에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수술비는 상해 질병 올리스크, 종수술비, 엔대수술비, 특정질병 수술비. 이게 어떤 기준이냐? 올리스크는 모든 게 다 된대요.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 방법에 따라서 관열, 비관열을 구분한대요. 그러면 관열, 비관열을 구분 안 하는 게 엔대수술비인데 얘는 특정 질병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입 금액이 크대요. 그럼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두 가지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엔대 수술비를 가든가 이렇게 좀 조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수술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떤 수술이냐라는 거 피판 분리수술 수술 방법에 따라서 피부 이식을 하느냐 어떤 특정하게 피부 이식도 어떤 피부 이식이냐가 아니라 피부 이식 수술은 전반 온 전체 신체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쭉 그런 그 방법에 따라서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은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비관열 수술은 또 50%만 지급을 하고 또는 안 해주고 이렇게 관열 비관열도 구분을 하게끔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보완해 주는 게 엔대 수술비다. 엔대 수술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2대 이거 제가 이제 KB 기준으로 했는데 112대 그럼 그룹화돼 있죠. 15대 질병은 중대질환, 그리고 또 24대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가입 금액별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 합산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입하면 보상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엔대수술비까지 질병수술 종류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수술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의료 장비가 좋아지고 또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수술이다. 그럼 수술을 했을 때 예전엔 장기 입원해야 됐지만 기술이 좋아지고 장비가 좋아지니까 빨리 퇴원하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백내장, 치질, 대장 용종 이런 생활질환 수술을 빈번하게 병원 가서 건강검진하다가 누워있으면 딱 눈 뜨면 대장 용종 하나 떴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주변에서 수술을 하고 있고 내 주변에도 보면 뭐 인공관절 하신 분, 나이에 따라서 스텐트 삽입하신 분, 그 별의별 그 치액 수술하신 분, 수술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고객들은 수술비 특약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팀장님들도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술비를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종류는 올리스크 질병 상해 수술비, 또 상해 질병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또 특정 질병 수술비로 구분이 되더라. 그런데 질병하고 또 동수술비는 범위는 넓지만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좀 이제 작잖아요. 범위가 넓은 대신에 그러면 엔대 수술비는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종수술비에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는 걸 또 보완을 해주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특정 질병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가입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중대질환도 진단금도 좋지만 이제 진단금을 좀 줄이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정액형으로 진단비처럼 나오고 반복해서 주는 수술비로 간다 그러면 고객이 합리적으로 내 질병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이런 통계를 보면 남자, 여자 누가 더 많이 해요? 여자분. 여자분을 만나면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객님, 심장에 대한 질환도 여자가 더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술 치료도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고객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치에 그 수술 치료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고객님의 그 수술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한 장 보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연령 보면 이제 50대, 60대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게 슬픈 현실인데 이때 되면 자식들 키우고 3, 40대 열심히 이고 뭐집 한 채밖에 없고 이때 가서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놨던 노후 모든 자금들이 의료비로 쏟아져 나갑니다.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의료비가 통계에 남녀 공이 1억 3천에서 1억 1천 사이가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중에 70%를 65세 이후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가.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65세 이후에 한 7천에서 8천 정도의 의료비를 쓰는데 준비가 돼 있느냐? 그 치료를 그 의료비의 대부분이 뭐냐? 수술비라는 거죠. 근데 수술비는 정작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이 필요가 없었죠. 중대 질환이 아니면 진단금으로 커버하고 실손해서 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활질환이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술을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수술비 특약이 중요해졌더라. 그리고 질병이 많이 나오는 날, 이때 되면 예전에 많이 사망을 했잖아요. 치료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수술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이 계속 되고 있더라. 나이가 많아도 예전에 수술을 못 했는데 지금은 60대는 청춘이죠. 70대도 더 올라올 거예요. 왜?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60대, 50대, 60대, 70대에 수술로 치료하는 빈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돼 있고 지금 50대 있는 고객을 만나면 더 늦기 전에 준비해라. 60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거 있다.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자. 내 한 2, 30%라도 50%라도 준비해 놓으면 그만큼 내 노후를 위해서 여유 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통계 자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빈도 수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DB 손해보험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엔대수술비, 그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들을 합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뇌혈관 수술은 9천만 원까지 나온대요. 심장수술, 협심증, 스탠드 5천만 원까지 나온대요. 척추수술, 디스크 380이 나온대요. 치액도 90만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맹장만 떼도 150을 준대요. 그리고 관절증 우리 이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 360을 준대요. 간편 80만 원 준대요. 자, 이렇게 잘만 설계를 해놓으면 진단자금보다 저렴하게 많은 금액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KB도 여기는 심장 수술을 관열 수술을 하게 되면 1억 2천을 준대요. 뇌혈관 질환도 1억 1천만 원을 준답니다. 관열 수술은. 비관열은 이제 이거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비를 종수술비하고 엔대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를 잘 합산하면 진단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걸로 내 경제 생활과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반복적으로 심장질환 내질환은 스탠드 계속 삽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보상이 되잖아요. 종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술비를 진단금처럼 잘 설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 맘모툼이나 이제 자궁근종 같은 경우 하이프 수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최대 320만 원까지 나오더라. 그럼 여성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는 거는 이런 특정 수술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60% 정도가 수술을 받는 분들의 60%가 여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7, 80%가 여자일 텐데 그분들이 수술에 대한 것들이 잘 돼 있는지 또 인공관절은 잘 돼 있는지 또 맘모툼이나 하이프 수술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거의 것들은 안 돼 있는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만나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백내장 수술, 질병 수술비 1종 110에 KB 기준으로 110이 돼서 얼마.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특정 이게 다빈도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지점장님들이 어디 어디서 얼마 정도 난다. 백내장은 대체적으로 질병 수술비 30만 원, 1종 2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110이 돼서 30만 원, 80만 원이 대부분 나옵니다. 치액 수술 2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아까 나왔죠? 보통 한 300에서 400. 그리고 제왕절개는 이제 메리츠나 DB 손보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맹장은 150만 원까지 나온대요. 질병수술비 30만 원. 그다음에 2종이니까 보통 30에서 50이에요. 그리고 또 충수염 수술비가 따로 있어요. 한 30에서 50. 그걸 플러스하게 되면 이제 더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엔대수술비를 합산해 놓으면 별로 내가 들어간 이제 또 실비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합산해서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고객은 야, 보험 괜찮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개를 하죠. 한번 보상을 받아보면 그때는 이제 막 신이 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또 제일 많은 게 용종수술이에요. 용종수술. 직장인들 용종 11월부터 이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오면 누구는 용종 떼고 와서 나 얼마 받았어? 넌 받았어? 그런 분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나보실 거예요. 저는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도 100만 원을 받아서 냉장고를 사무실에 사놨는데 우리 그 지점장님들 용종수는 우리 건강검진 시즌 전에 그러니까 8월, 9월, 10월에 우리 직장인들이나 건강검진 대상 그좀 연령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론 1년 이내는 50%가 나오더라도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질병수술비는 그런 감액 기간이 없죠. 종수술비도 감액 기간 없습니다. 엠넷수술비는 이제 감액 기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플랜이 되겠죠. 고객들이 큰 수술보다는 이제는 자잘하게 생활질환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거 나도 할 수 있는 수술인데 나도 무릎이 안 좋아 용종 뗐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고 수술비가 그만큼 보편화될 수 있는데 과거의 보험들을 보면 질병 수술비 이외에 특정 질병 수술비도 보통 각막 이식 수술, 5대 장기 이식 수술 이 정도가 다죠. 거기다 뭐 암 수술비 정도 그리고 뭐 21대 16대 요 정도가 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수술이 자주 다빈도로 일어나고 생활질병도 하다 보니까 특약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은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바뀌고 있는데 우리 지점장님들이 이 수술비는 간단합니다. 종류, 올리스크 수술비, 그다음에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네 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은 올리스크 수술비다. 거기에 플러스로 종수술비까지도 좋다. 엔대 수술비까지 하면 금상첨화다.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하면 진단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종수술비까지는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엔대 수술비하고 특정 질병 수술비는 어, 질병 코드가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작으면서 보상은 크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고객한테 추가 판매, 우리가 업셀링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수술비 플랜으로 따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왜 수술비를 왜 해야 되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피를 토할 정도로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60대 이후에 수술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러한 왜냐면 60대 이후가 되면 몸이 노화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병원을 많이 가는데 그 수술 약물이 아니라
수술 치료로 많이 하더라.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수술이 일어날 거고 이 수술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노후의 자금은 다 의료비로 나간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7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대부분 쓰더라.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보험으로 수술비만 잘 돼 있어도 그 중에 50에서 7, 80%는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내 손주라든지 내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 그러니까 노후까지 연결이 되죠. 이게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토리. 스토리를 수술비 하나 가지고도 노후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수술비는 우리 3대 진단 질환은 고객들이 보상 뭐 보험금이나 범위가 좁더라도 누구나 다 들고 있어요. 뭐 뇌출혈 그리고 뭐 급성심근경색까지 들어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범위를 넓혀주는 거 공감을 하죠. 하지만 수술비는 아예 기존에는 없었다. 지금 종수술비도 손해보험에 나오면서 활성화가 됐지. 그리고 엔대수술비도 예전에는 그 생보에는 없었지만 지금 또 생보도 엔대수술비가 나오고 있고 이런 특화된 수술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수술비가 어떻게 보면 중대질환 그런 진단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 도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더 세분화될 거다. 왜? 없던 질병들이 나오면 또 그런 특약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계속적으로 업셀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수술비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부터 이제 볼 동영상이 굉장히 그 제가 할 얘기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제가 한 얘기를 정리를 해 놨고요. 그 뒤에는 보험사별로 이제 비교를 해 놨는데 저는 사실 보험사별로 비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비교해서 해줄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부화재하고 메리츠는 제왕절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주로 판매하는 회사가 메리츠다 또는 한화다 삼성이다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생활질환, 여기 나와 있는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지, 보험사별로 다 비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앞에 그잘 정리한 내용을 듣고 수술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나오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보장받는 내용이 40세 남자 20회되냐. 그렇지. 어떻게 가입해내냐 그 정답을 총 14개 보험사를 비교해보면서 도출해
예, 이제 여기까지 들을게요. 왜냐면 뒤에는 이제 보험료 비교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설명을 제가 한 거를 좀 더 요약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을 다 해줬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지점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 수술비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기준으로 잘 정리하고, 내가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의 스펙이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알고, 그리고 올리스크 질병 수술비가 어떤 건지, 종 수술비는 아까 얘기를 굉장히 잘해줬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1에서 5종으로 해놓은 거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수술의 종류가 굉장히 계속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수술을 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질병 자체가 우리가 60대 이후에 많이 발병을 하는데, 그때부터 수술비가 급격하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은 제가 보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몇 개 회사들을 처음에 분석하고 비교해서 선택을 하면 그걸 고객한테 잘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술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전문가니까 비교해보고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객들은 뭐 더 몇 개 해주세요 하는 게 있지만, 이 수술비는 사실 기본적으로 같이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종류도 틀리고,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액 항문 질환, 그게 종수술비에서 대부분 안 되지만 몇 개 회사 된다고 했죠. 제왕절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DB 손보러 간다든가 메리츠로 간다든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한 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수술비를 들으셨는데, 이 수술비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류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고객들이 앞으로 의료비를 준비하는데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바로 수술비다. 그리고 종류별로 어떻게 보상이 되고 구성을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 잘 기억하시고, 또 설계사분들한테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 몰라도 돼요. 야, 이게 종수술비는 뭐고, 종류가 뭐가 있는데, 이 수술비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연령대는 언제부터 이게, 이런 스토리만 쭉 이야기해줘도 거기에 이제 상품을 맞추면 되는 거죠. 상품이 위주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이 들어가면 그 상품은 고객들이 선택을 했을 때 전문가가 추천해준 최상의 상품이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상 이제 수술비는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